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소식으로 한인사회가 뜨겁습니다. 공식 방문은 28일부터 29일, 30일 이틀간은 백악관 방문과 정상회담 그리고 정계, 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한인사회와의 동포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7월 1일 귀국까지 바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합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환영 만찬, 30일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정부 의회 인사와도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미묘한 문제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는 특히 한미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포와의 만남인데요. 이번 동포 간담회에서는 한인사회 유력 인사만이 아닌 일반 한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대화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욕 일원 한인들은 SNS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예정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29에서 30일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 한인 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한인 동포 700여 명을 동포 간담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동포 간담회에는 지역단체장, 민주평화 통일 자문위 관계자 등 한인사회 유력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일반 한인들과도 소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과 소통으로 통로를 넓히기 위해 일반 한인들도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인 만큼 전 미주 한인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37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유가족에게 직접 다가가 포옹을 하는가 하면 사인을 받으려는 어린 학생이 가방에서 종이를 찾는 동안 쪼그려 앉아 기다려주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행정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직 회장들과 단체장 그리고 한인 동포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새로운 뉴욕 한인회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1960년 6월 12일 뉴욕의 작은 교회에서 40여 명의 한인 동포가 모여 출범한 뉴욕 한인회. 지난 57년 동안 성장과 진통을 거듭하며 50만 동포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창립 57주년을 맞아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57년을 뒤돌아봤습니다. 김민선 뉴욕 회장은 오늘의 한인회가 있도록 노력해온 역대 회장단과 한인 단체들,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동포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회 35대 임원진은 57년 전 뉴욕 한인회가 출범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섬김과 봉사로 우리 동포들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에는 전직 회장단과 단체장이 참석해 창립 57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김기철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한인회관 6층에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모델링은 마무리되고 실질적인 전시를 위해 한인 이민사와 관련된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또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될 예정인 위안부 소녀상 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8일 롱아일랜드 아델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가 후보 자격 논란에 빠졌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자 지지 청원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펠팍 한인 유권자협회는 한인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팰리세이드 팍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원유봉 씨. 지난 6일 버겐 카운티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하던 원 후보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버겐 카운티 클락 오피스는 펠팍 민주당 위원회가 원 후보가 제출한 지지 서명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 출마를 했잖아요. 예. 인디펜던트로. 예. 그런데 거기에 objection이 걸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예. 팔팍에서 이 사람은 후보로 되면 안 된다라고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후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지지 서명을 받은 유 후보 측은 유권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총 3명이 구역을 나누어 서명을 받았지만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 후보 측은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문제이며 접수한 청원서 130장 중 56장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았고 이는 선관위가 요구하는 43장을 충족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분들이 다 공정을 해야 되면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제가 직접 받은 것만 해서 그것만 카운트해도 되죠. 그런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펠팍 민주당 위원회 측은 이번 사건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며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회견을 주최한 유권자협회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 공청회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한인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며 공청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긴급 구호기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인 위원장이 자신의 모친상 조의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이라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한인 동포들을 돕기에 마련된 KCS 긴급 구호기금. 최근에도 서류 미비 한인 노숙자의 한국 귀국을 지원하고 무연고 한인의 장례비도 지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CS 긴급 구호기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인 위원장은 오늘 KCS 회관에서 지난달 25일 돌아가신 어머니 조홍래 권사의 장례식 조의금 1만 5천 달러를 긴급 구호기금으로 사용해달라며 KCS에 기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원했던 일이라며 어머니의 뜻을 받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가 뉴욕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의금이 좀 모아지면 그거를 동포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썼으면 좋겠다. KCS는 앞으로 긴급 구호기금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큰 금액의 펀드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며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KCS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긴급하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리뷰해서 가급적이면 꼭 도와드릴 수 있게끔 어느 리소스를 쓰든지 꼭 긴급재단 안 써도 거의 3분의 2는 거기 안 쓰고 해결됩니다. 조동인 위원장은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한인사회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 끝에 자신의 기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 특검팀에 40대 한인 여성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부차관보 출신으로 현재 로펌 윌머 헤일 소속인 45세 지나 리 변호사가 최근 특검팀에 공식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윌머 헤일 로펌에서 일을 시작한 리 변호사는 이후 연방법무부 법무팀 부차관보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2011년 다시 복귀했습니다. 법무부 부차관보 시절에는 법무장관은 물론 백악관과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형사법과 형사 절차, 대통령 특권, 민권, 국가안보 관련 헌법 규정과 법령, 규제 등에 대해 자문 역할 등을 했습니다. 윌머 헤일에 합류하기 전에는 워싱턴 DC 법무차관보로 30번 이상의 재판에 참여했고 톰 데이슐 전 상원 의원실의 법률 보좌관으로도 활동했으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주디스 로저스 판사의 서기도 지낸 바 있습니다. 리 변호사는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 예일 저널 오브 로 앤 휴매니티, 예일 로 저널 편집장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변호사는 한인 2세들의 모임인 미주 한인위원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유자산 축소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외국인들의 투자금 이탈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 두 번째 또 인상됐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4일 마감한 이틀간의 정례회의에서 현재 0.75에서 1%인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올해 모두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앞으로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양호한 경제 성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지게 됐지만 예상대로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른바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보유자산 축소로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준금리가 더 높았던 2005년 증권시장에서는 19조 7천억 원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지 마세요라는 경찰의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머니오더나 현금 수표를 노리는 범인들이 지능화되면서 이젠 우편물을 들고 우체국까지 가야만 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맨해튼 24경찰서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체크를 우체통에 넣지 말고 우체국으로 직접 가져가세요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절도범들이 접착제를 바른 철사를 우체통 안에 넣어 우편물을 꺼낸 뒤 그 안에 있는 체크나 머니오더를 꺼내거나 우체통 주입구에 접착제를 발라놓고 주변을 맴돌다 누군가 우편물을 넣으면 곧바로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수법이지만 최근 부쩍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만약 우체국에 직접 가지 못해 우체통을 사용해야 한다면 체크에 지우기 힘든 잉크펜으로 내용을 기입하고 체크 결제일로부터 가까운 날 우편을 보낼 것을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체통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브롱스 지역에는 입구가 규격 편지 봉투보다 크지 않은 입구를 가진 우체통을 100개 교체했고 맨해튼 지역에도 우편물을 꺼내기 어렵도록 입구를 작게 한 우체통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4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야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화당 원내 총무, 경찰과 보좌관 등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공화당 의원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쏟아낸 각종 분열적 발언들이 거론됐습니다. 많은 의원들은 무거운 마음
마음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윗사람의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